여러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또 집값 폭락에 대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형욱 경고하고 물음표를 이렇게 달았잖아요. 그렇게 다른 이유가 말입니다.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 지금 노형욱 장관은요, 어저께 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2년 내년이죠.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주택시장의 추세적 하락 움직임은 보다 뚜렷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추세적 하락 움직임은 보다 뚜렷해질 거다. 이 말을 한 번 더 해석을 해보면 말입니다. 추세적 하락이잖아요. 추세적. 추세라는 것은 계속 내려간다는 뜻이. 계속 내려간다. 그래서 제가 폭락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추세적 하락 움직임은 보다 뚜렷해질 거다. 그러면 지금보다가 훨씬 더 뚜렷해져서 많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집값 폭락 경고 단서는 이렇게 달면서 말입니다. 노형욱 장관의 이야기를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럼 왜 추세적 하락이라고 하느냐? 또 그것도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11주 연속 하락세다. 지난 9월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하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둔화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아직까지 상승세니까.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심지어 서울 일부 지역 은평구라고 했나요? 여기는 마이너스까지 들어갔다.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실제로도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은 지금 여러분 분명해 보이죠? 그것은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두 번째 제시한 것은요, 실거래가 지수예요. 실거래가 지수. 실거래가 지수가 다 떨어진다 이거예요. 실거래가 지수가. 강남 4구도 하락 전환을 한 데 이어서 이제는요, 전국이나 수도권에도 마찬가지로 하락 전환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거래가 지수가. 실질적으로도 보면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 추이를 보면 지금 12월에 0.5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직까지 플러스긴 하지만 0.5면 거의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거의. 언제하고요? 언제하고 비슷하다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2020년 10월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락가가 떨어지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자들 일시적 1가구 2주택 있잖아요. 여기는 한 집을 사서 한 집으로 옮겼는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를 빨리 팔아야 돼요. 이런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떨어지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노형욱 장관이 이야기한 집값이 떨어진다, 폭락한다 이야기한 두 번째 지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표는요, 쉽게 말하면 대출 규제예요. 대출 규제.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까지. 금리 인상에 대출 규제까지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하면 집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내년 1월만 하더라도 총 대출액이 2억 원만 넘으면요, DSR 규제를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차주 단위로. 내년 7월에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이 넘으면 DSR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실제 돈을 안 주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공급을 확대하겠다. 2022년에 지금 공급 자체를 46만 가구로 하겠다. 46만 가구로. 공급까지 확대하겠다.
야, 이렇게 들으면 이게 논리가 또 맞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생산 연령 이게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는 것. 생산 연령 인구가 이것까지 감소한다는 것까지 들어가면서 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야말로 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가 중요하죠. 그런데 노영욱 장관이 이야기했던 게 사실일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은요.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왜냐하면요. 일단 앞에 있는 모든 지표들 있죠. 모든 지표들. 떨어지긴 하지만 마이너스는 아니다. 예. 평균 매매 가격도 떨어지긴 하지만 마이너스는 아니다. 대출금리 이거는 영향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영향을 받을 거다. 그 다음에 46만 가구 공급하겠다.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가능하겠나. 서울에 있는 재건축을 예, 허가를 안 해주고 이게 가능하다고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재건축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그대로 하거든요. 안전지단 강화했죠. 분양가 규제 여전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될까요? 토지초과 이득세, 예, 토지초과 환수제인가요? 환수제. 예, 이것도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것까지 계속 됐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게 지금 민간의 이야기입니다. 민간의 이야기. 게다가 민간 전문가들은요. 떨어진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죄다 오른다. 죄다 오른다. 죄다 오른다.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떨어진다 하는데 민간 전문가들은 다 예, 똑같이 지금 오른다. 심지어 국토연구원 정부 산하입니다. 수도권에 5.1% 오르겠다. 예, 지방은 3.5% 오르겠다 그래요. 주택산업연구원도 2.5% 오른다. 건설산업연구원 2% 오른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5% 오른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3.7% 오른다. 다 오른답니다. 다 오른다. 올해보다는 아니지만 분명히 오른다. 이렇게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도대체 예, 우리가 어디를 믿어야 될지,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는요. 정부는 거짓말 안 한다거든요. 정부는 정확한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부는 거짓말 안 한다는데 뭐 지금까지 25번의 정책, 이번에 26번째인가요? 계속 정책 발표하면서 그때마다 집값은 거꾸로 올라갔거든요. 내려간다는데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러니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죠. 바닥. 못 믿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과연 떨어지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어저께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말입니다. 관계부처 장관들이 한꺼번에 나왔다는 거예요. 관계부처 장관들이. 야,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례적인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면서 기사가 써지거든요. 그런데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진짜 이례적인 얘기예요. 결국 말입니다. 이게 어째 보면 대선 전에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그런 아주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부는 정치에 중립적이어야 돼요. 정치에. 그런데 이미 정치에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부조차도 여당 편을 드는 그런 모양새니까 이것 또한 답답해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와, 이게 또 정치적인 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정치적인 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국민이 정부를 믿어야 되는데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니 그거보다 안타깝고 처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가 제대로 국민에게 이해를 시켜야 돼요. 지금처럼 쇼질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요 절대로 국민은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요 참담한 부동산 실패,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이제 참담함이 아니라 참혹한 부동산 실패가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답답한 현실에 가슴이 먹먹합니다.